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대통령령 제18조 한번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불사용에 대한, 그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기구, 자 일단 이 종류를 알고 계셔야겠죠. 보일러, 난로, 건조, 가스, 전기, 용접, 용단, 노화덕, 음식조리 총 7가지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설비를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별표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1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럼 먼저 보일러부터 가볼까요? 보일러. 자, 보일러에 가보면 보세요. 벽, 바닥, 천장, 증기기관, 연통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일러를 설치할 때요, 건물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벽, 여기 뭐 천장, 뭐 바닥은 여기가 바닥일 거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내가 증기기관이나 연통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빼죠, 연통이나 증기기관을. 그럼 얘가 접하잖아요. 어디와? 천장과, 또는 뭐 벽으로 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여기와 접하잖아요. 맞나요? 그럼 그 부분을, 여기를 규조토등 난연성 또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불연재료, 그죠? 여기가 보면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불연재료거든요, 재료가. 여기 지금 이 별표 1 공통해서 난연재료가 들어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천장이나 벽에 접하는 증기기관이나 연통,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좀 잘 따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만 난연성이 들어간다. 규조토 등 난연성. 됐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여기 왜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덮어 씌워야 되는지 아시죠? 이거 자체가 증기나 연기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연료가 타서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곳이니까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가연성, 뭐 지금 여기가 보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날 수 있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나와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액체열, 액체. 그러니까 액체 보일러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액체. 그럼 액체 보일러를 내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럼 틀림없이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연료 탱크는 본체로부터, 자, 여기로부터 몇 메타? 1m 이상의 간격을 돌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연료 탱크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 차단 밸브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밸브를 0.5m 이내에 설치해 주래요. 자, 절반입니다. 그죠? 1m의 절반. 자, 띄우는 건 1m 이상. 됐나요? 1m 이상. 그리고 차단 개폐 밸브 있죠. 그러니까 차단 개폐 밸브라는 건 이제 혹시나 여기 불이 났을 때 연료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제거 소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얘 최대한 가까이에 붙여서 0.5m 이내입니다. 이내. 이것도 이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얘는 안전거리니까 당연히 이상일 거고, 그죠? 요게 이내라는 거 좀 잘 보시고. 자, 연료 탱크 또는 보일러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 지금 여기 안으로 연료를 넣어주는 배관이 있겠죠? 여기엔 뭐 설치하래요? 여과망, 여과장치. 그러니까 왜냐면 연료에도요,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찌꺼기가 들어가면은 그 찌꺼기 자체가 가연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과장치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암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연료 외의 걸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등유나 경유난로면 당연히 등유, 경유만 넣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 근데 이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불연재료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료 쪽에는 1m 이상,
안전거리 나와 있었고 액체 연료 쪽엔요. 그리고 밸브는 0.5m 이내에.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여과 장치 있었고 허용 연료 외의 거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연료 탱크에 받침대를 설치하는데 그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 두 번째. 자, 환기구를 설치하래요.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료 공급반은 금속관으로 하래요. 요거 고무관으로 바꿔놓는 경우 있으니까 고무 안 됩니다. 세 번째, 긴급시 연료 차단 밸브는 연료 용기로부터 0.5m 이내. 액체와 어때요? 동일하죠. 그리고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 경보기, 기체니까요. 딱 여기까지였는데 최근에 요게 들어왔어요. 화목 보일러가.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게 뭡니까? 요게 나무요. 장작패서. 이제 얘를 고체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나무를 고체 연료로 사용을 하는 보일러죠. 그럼 고체 연료는,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는 보일러 본체와 2m 안전거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이 있으면, 화목 보일러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 고체 연료가 있겠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화목 말 그대로 나무. 그럼 요 간격을 2m. 아까 액체보다는 몇 배예요? 2배네요. 안전거리가. 맞죠, 여러분들? 2m 이상 두어 보관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래? 또는이에요.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에 별도 보관하래요. 자, 2m 이상 두거나 아니면 불연재료로 별도 구획된 공간에 보관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줘라. 자, 연통이라는 게 있으면 연통은 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배출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나가는 거잖아. 너무 가까우면 요 열에 의해 또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또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여기죠. 여기. 이건 또 특이하게 여러분들 이상자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자가 붙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붙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다 0.6이에요. 천장으로부터 0.6,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그죠? 그리고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이제 보일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연통 배출구 있죠? 요 높이, 요 배출구 높이, 배출구보다 몇 메타? 2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 연통이 관통하는 요런 데는 불연재료. 그죠? 연통 재질도 불연재료. 청소구 설치하래요. 맞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포인트가 여러분들 고체 연료는 2가 되게 많죠. 자, 보세요. 2m 이상 간격을 두라 그랬어요. 2m.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요 연통 기준만 0.6이 들어가 있고 배출구 높이도 2m. 그러니까 지금 2하고 0.6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까? 이거 숫자가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여기는 난연이란 말 절대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건 공통 기준이죠. 화목이든 기체든 또는 액체든.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죠. 여기. 요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숫자가 많으니까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해줘라. 콘크리트나 금속 외의 불연재료 바닥.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난로. 자, 난로는 여기 보시면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한다. 자, 난로는 지금 여기 가보면 연통 기준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아까 고체, 화목 보일러 기준 있죠? 걔하고 어때요?
유사합니다.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근데 여기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여러분들.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요. 딱 60cm 띄우는 게 아니고 60cm 이상으로 띄우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연통의 매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동일하죠. 같이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난연성, 불연성.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위쪽에 보일러에 가보면 증기기관 연통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이십니까? 근데 여기는 증기기관이 있었죠. 근데 아래 가보시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증기기관이 없죠. 차이가 그거야 여러분들. 여기는 연통 얘기만 있다라는 거. 뒤에 얘는 똑같아요. 난연성,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된다. 그리고 난로는 요 기준이 조금 특이한데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가 되고 연료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그 여러분들 석영난로라고 하나요? 석영히터라고 하나요? 그 키면 빨갛게 이렇게 전기로 불 들어오는 난로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게 발만 좀 따뜻해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진 않지만 약간 복사열에 나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난로 맞습니까? 그런 난로들이 대부분 얘가 설치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쓰러지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즉시 소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전원이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이동식 난로를 사용해도 된대.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있는 난로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난로가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열을 낼 수 있고 또 옮겨가면 저쪽에서도 열을 낼 수 있고 그죠? 고정식 난로가 있다면 그쪽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동식 난로는 여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럼 그 위험한 난로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곳 엄청 많죠. 그냥 지금은 사람이 많은 곳이다.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이다. 라고만 느낌상 좀 보십시오. 아셨죠?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이다. 됐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자 다음 밑에 가보면 이제 건조 설비 나와요. 무슨 설비요? 건조 설비. 자, 세 번째죠. 자, 건조 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다. 이게 아까 보일러는 0.5였죠. 0.6. 그죠? 보일러에도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벽천장 사이의 거리. 그리고 건조 설비는 이거밖에 없어요. 숫자가 0.5. 그래서 벽천장 0.5, 벽천장 0.5. 또는 건조 오징어. 건조 오징어. 건조 오징어. 참 좋아하는데 저도 건조 오징어 맥주랑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요즘은 오징어도 비싸. 여러분들 건조 오징어 예전에는 호프집 가면 10,000원이면 먹었거든요. 요즘은 그 마른 안주가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편의점 가서 그 뭐죠? 그냥 비닐에 든 거? 그래서 이거 막 팔잖아 우리. 편의점 가면 막 땅콩이랑 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것도 막 8,000원씩 하고. 참 보면은 값이 많이 올랐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우리가. 자 일단 건조 물품이 여론과 직접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물품이 타버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벽, 천장, 바닥 불연 동그라미 불연. 자 가스 전기 시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가스법이나 전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대요.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가스 전기 시설도 위험한 시설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잘 보시면 돼. 소방법에. 자 그리고 5호 요거 잘 나오죠. 요것도 잘 나오죠. 불꽃 사용하는 용용. 그래서 다음 항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용용 5m 이내의 소화기. 자 반경입니다. 용용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이 있으면 안 된대.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용용이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반지름을 그리는 거예요. 반지름. 반경 5m. 여기도 5m겠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화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이게 만일 10m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있으면 안 되죠. 가연물. 맞죠?
그래서 반경입니다. 반경. 반지름. 이게 직경이면 2배겠죠. 직경. 직경이면 그럼 10m, 20m. 직경이면 여기는 10m, 그죠? 여기는 20m. 근데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반경을 직경으로 바꿔서. 아셨죠? 그래서 용용은 50이야, 일단. 뭐라고 여러분들? 용용은 50이에요. 근데 반경이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5m 이내 소화기. 그리고 10m 이내 가연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10m 이내 가연물을 두려면 방화포라는 걸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괜찮대요.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고. 다음, 노화덕. 자, 이 노화덕은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 그 뉴스나 또는 이제 사람들 막 일하는 현장 막 이런 데 가보면 그 도자기 굽는 데 있죠. 도자기 굽는 화덕. 아궁이. 정말 큰 아궁이. 걔가 화덕이에요. 정말 큰 아궁이 같은 데다가 우리가 도자기나 또는 이제 우리가 그릇 같은 거, 또는 이제 항아리 같은 거 거기다 굽거든요. 그게 이제 화덕설비야. 화덕설비. 또 노는 뭐냐면 그냥 용광로, 쇳물 녹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화덕을 실내에 설치는데 실내. 그럼 흙, 특이하게 흙이 들어가요. 흙바닥 또는이에요. 금속은 안 되고 그거 외에 불연재료. 자, 바닥 재질이 나와 있는 거죠. 흙 아니면 금속의 불연. 자,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이나 천장은 불연. 그죠? 그리고 노 또는 화덕은 녹는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아서 옆으로 확산되는 물질. 그것 때문에 턱이 있어요. 턱 0.1. 그러니까 10cm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이거 화덕에는 안 들어가요. 화덕은 해당 안 됩니다. 뭐만 해당돼요? 노만 해당되지. 노. 근데 여기 열량이 얼마래요? 30만. 와우. 엄청 크네요. 맞습니까?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요. 그죠? 다음의 사항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뭘로 하래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하래. 꼭.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그죠? 노를 설치하는 곳에 창문과 출입구 위험하니까. 그리고 노 주위에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자, 아까 턱이 0.1이었죠? 요 30만 킬로칼로리일 때 주위에는 1m. 다 1이에요. 1. 7.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뭐 이거 제일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접객법 중 일반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일반 가정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점 주방에. 음식 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막 화구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에 가보면.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가스레인지 말고 뭔가 이제 빠르게 불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가스레인지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주방 설비에 부착된 덕트. 요거는 이제 공기를 빼주는 위쪽에 다 있거든요. 환기 설비가. 배출 덕트는 0.5mm 이상입니다. 뭐 미터나 센티미터 이렇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쵸? 그리고 아연 도금이나 또는 이와 같거나 내식성 불연재료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줘라. 자, 주방시설에는 동물이나 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맞죠, 여러분들? 이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어요. 렌지우드 그 위에 냄새 빼주는 거에 가보면 거기에 필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필터는 뭐를 빼주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그 안쪽에 덕트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그 덕트 안에 있는 기름때로 인해서 불이 덕트 내로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 밀폐되어 있고 좁고 위로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원천 차단해 주는 거예요. 필터가 있어야 되고, 자, 요거 2개. 잘 보십시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주변에 반자, 선반으로부터 0.6, 그러니까 주변 시설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자나 선반. 그러니까 여기 조리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자. 또는 여기 위에 또 선반이 있대요, 선반. 이런 걸로부터 몇 메타 이상 띄우래요? 0.6m 이상. 왜냐하면 여기서 열이 많이 나니까. 이런 거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뜨거운 열기는 어차피 위로 가니까, 그쵸? 0.6m 이상 떨어뜨리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에 있는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가까이 있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뭐 예를 들어 뭐 벽이 될 수도 있고요. 맞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래요? 단열성이 있는 무슨 재료?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줘요. 그죠? 이런 기준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숫자 꼭 보십시오. 숫자 꼭 보시고, 자, 비고에 가보면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 주택 보일러 제외. 그러니까 이게 주택은 다 제외예요. 이거 꼭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포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노화덕도 주택 포함은 아니다. 다 어디 우리가 영업용으로 쓰이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설비들 얘기하는 거고, 보세요. 보일러, 난로, 건조, 불꽃 사용하는 용접, 용당기구, 노화덕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꼭 소화기를 1개 이상을 갖춰야 된대. 맞죠? 지금 어디는 없어요? 음식 조리를 위한 설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다. 네, 비고까지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특수가연물 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9조. 화재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이라고 해가지고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얘기한다. 자, 이 별표 2 중요하죠.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령 별표 1, 아까 별표 1 나왔죠, 그죠? 방금 했던 게 별표 1이고, 별표 2, 별표 3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아셨습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특수가연물이 나오죠.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일 면화래, 면화. 아셨죠? 이 면화라는 게 그냥 우리 옷 만드는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옷. 그래서 면. 그리고 나무 껍질 대패밥, 넝, 사, 볕. 그죠? 이런 애들 나와 있고, 가고, 성목. 여기까지가 킬로그램. 제가 킬로그램부터 정리합시다. 그래서 내가 면화류라는 걸 200kg 이상 저장을 하면 뭐래요? 특수가연물이래. 나무 껍질 대패밥을 400kg 이상 저장하면 뭐래요? 특수가연물이래요. 넝사볕을 1000kg 이상 저장하면 뭐래요? 특수가연물이래. 가연성 고체는 3000kg, 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면화야, 나대지 마라. 약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대지 말라고. 넝사볕이야. 너하고 나는 넘사벽이야. 이 넘사벽이라는 게 너하고 나는 약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 넌 나한테 안 돼.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약간 깔보듯이. 연아야, 나대지 마라. 넌 사벽이. 너하고 나는 넘사벽이야. 가고 빨리 꺼지고, 그죠? 뭐 성목일 날 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말하고도 좀 민망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있죠? 이사 비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래. 비싸네요, 그죠? 이사만 하는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이사 비용이 1000만, 어차피 넝사볕은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래. 외울 때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라고. 됐나요? 자, 이거 이상이면 우리는 무슨 가연물이다? 특수 가연물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가연성 액체, 얘는 2세제곱미터래요. 그죠?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자, 조심하실 게 나무 껍질은 위에 있어요. 나무 부스러기가 여기 있는 거고, 종이 부스러기는 위에 있어요. 나무 부스러기예요. 목재 가공품 여기 뭐 따로 없죠. 목탄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목재 가공품과 나무 부스러기는 10제곱미터 이상. 그죠? 10세제곱이죠.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무나 플라스틱을 불렸대. 발포 20. 대표적인 게 스티로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로폼. 그 밖에 건 3000. 그죠? 고무 플라스틱, 그 밖에 것.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3개. 가연성 액체. 그리고 목재나 나무 부스러기. 맞습니까? 그리고 고무나 플라스틱 발포.
요게 2, 10, 20. 곱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좀 보시고요. 밑에 가보면 면화류가 뭐고, 넝마 종이보스러기가 뭐고, 사류가 뭐고, 볏짚류가 뭐고 쭉쭉쭉쭉 나와요. 과거에 요 가연성 고체에 대한 정의가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가연성 액체류에 대한 정의도 뭐 그러면 또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자, 아래 가보면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있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은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하는데 석탄, 목탄 발전용은 제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일 석탄 발전소나 목탄 발전소예요. 근데 거기서 쌓는 높이라던가 쌓는 면적이나 이런 걸 제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하러 제한해요, 여러분들? 거기는 발전소잖아. 에너지 발전을 위해 석탄, 목탄을 저장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그런 제한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석탄, 목탄 발전은. 자, 어떻게 하래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라, 처음에. 그럼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으라는 건 면화는 면화끼리, 나무 껍질은 나무 껍질끼리. 그리고 다음 기준에 맞게 쌓을 걸. 요 다음 기준이 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특수가연물을 저장한 장소에 살수 설비를 설치했대. 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했대요. 소형은 안 돼요. 대형을 설치했대요. 그럼 15m까지 쌓을 수 있고 바닥 면적은 200, 성목은 300. 근데 발전용은 제외. 아셨죠? 자, 그 밖의 경우, 즉 살수도 없고 대형도 없는 거죠. 자, 그럴 땐 좀 덜 쌓을 수 있겠죠? 10.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50에 200. 성목일 땐 200. 됐나요? 어서 요거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얘가 있으면 높이가 몇 메타라고요? 15. 면적이 200. 성목일 때 300. 맞죠, 여러분들? 여기 가보면. 그래서 어떻게 외워두시냐면 얘가 10이잖아요. 여기가 50에 200이잖아. 그치? 요거 그대로 외워두시고 요 15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1하고 5를 그대로 가지고 쌓는 높이를 살수나 대형이 설치가 됐을 때. 그리고 200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외우세요. 얘를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성목은 다음 숫자 그냥 300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1, 2, 3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팁을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외워라 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라마.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법인데 보세요. 내가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한대요. 바깥쪽에. 그럼 주변으로부터 그냥 주변이라고 보시면 돼. 그 주변이 대지 경계선, 도로, 건축물. 자, 몇 메타? 6m 이상 간격을 두래. 6이에요. 6.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을 설치하면 괜찮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특수가연물이 있으면 주변 시설물로부터 원래는 몇 메타? 6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얘를 쌓는 높이 있죠. 얘 쌓는 높이. 얘 쌓는 높이보다 여기다 벽을 설치한 거야. 벽. 쌓는 높이보다 0. 몇 메타? 9m 이상 높게 벽을 설치하면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보면 6이랑 요 0.9. 그죠? 잘 보시고요. 다음 실내래.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는 내화에 불연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는 거죠. 그 장소 자체가.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절대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말아라.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둘을 실내에 쌓아 저장했을 때 그 둘을 명확하게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면 괜찮대요. 쌓아 저장해도 된대요.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는 실내는 1.2, 쌓는 높이 2분의 1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돋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내는 가연물과 가연물이 있으면 1.2m를 띠래요. 또는 두 개 중에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 큰 값.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2m를 띄듯 또는 쌓는 높이 2분의 1 얘네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큰 값으로 띄워줘라. 그러니까 실내는 다 1, 2죠. 1, 2, 1, 2, 1, 2. 실외는 3. 1, 2, 3 외우시면 되겠네. 실외는 여기가 3인 거예요. 또는 실내 높이 중,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번엔 2분의 1이 아니고 그냥 큰 값. 그죠? 3m나 쌓는 높이의 큰 값. 두 개 중에 비교해서 큰 값 이상으로 떨어뜨린다. 아직 여긴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신출 문제로. 아셨습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 두시고. 최근에 이 표지가 나왔죠. 자, 표지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래. 왜냐하면 여기 특수과연물이 들어있는데 이 특수과연물에 대한 안내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표지와 규격 나와 있죠. 그죠?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표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게시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 게시판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물. 그 게시판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제조소 등의 게시판 표지 사이즈 기준하고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습니다. 색깔도 여기 가보면 위험물에는 이게 백색으로 돼 있긴 한데 백색이나 흰색이나 그죠? 그래서 위험물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백, 문흑. 근데 여기는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 그래서 요게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게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 화기염금. 요것도 위험물에 여러분들 가보면 화기염금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불이니까 바탕은 무슨 색? 붉은색. 그죠? 문자는 백색이래요. 이것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긴 흰색으로 해놓고 여긴 백색으로 해놓는 게 어딨어. 이것도 흰색으로 바꾸든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요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겠죠, 당연히.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뭐 요건 읽어보시고, 자, 예방조치. 제가 정리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 그죠?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안 하면 이거를 하지 말라라고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관서장. 여기서 말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근데 물건 치워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물건을 치워라라고 했는데 누가 없다. 주인이 없다.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줘야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 14일, 7일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매각이나 폐기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불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 제가 그림으로도 넣어놨고 여러분들 멘트로도 넣어놨습니다. 네, 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난로 기준 이런 게 있었지. 건조, 용접, 용단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노화덕 이런 거 있었지. 이게 왜냐하면 두 번씩은 봐야 돼, 이렇게. 그래야 그나마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두 번 봐도 안 들어오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봐야 돼. 아셨죠? 더 보셔야 돼요. 특수가연물 종류 나와 있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들어가 있고, 저장 및 취급 기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죠? 표지 기준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얘기한 특수가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요 별표 있죠. 별표를 정말 여러분들 꼭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오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나오죠. 네, 이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부터 해서 뒤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안전관리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전관리자도 양이 또 꽤 되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면 안전관리자만 끝나면 요 예방법도 거의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1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1권이 있고 2권이 있잖아요. 그 1권, 2권 여러분들 잘 가지고 다니시다가 지금 1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수업이 7월 말까지 제가 이론이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제가 마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부터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